자, 이제 임대차 하겠습니다. 이제 제3절 제목이 민법상 임대차로 써놨죠? 그러니까 임대차의 가장 기본이 민법입니다. 특별법, 주임법, 상임법이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뭐 토지도 적용되고 주택 임대차도 적용됩니다. 상가 임대차 적용되는 가장 기본법입니다. 단, 이게 가장 1번법이란 말이죠. 자, 그럼 먼저 법조문 618조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역에서 약정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지급 동원을 칩니다. 반드시 유상, 월세 같은 거 월세,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 효력을 행한다. 반드시 유상이죠. 공짜면 사용대차입니다. 차임지급해야 되죠. 근데 금전에 하나지 않습니다. 금전이 아니라 뭐 쌀을 줘도 되고 석유를 줘도 되고 아무튼 대가는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서 3번 부동산 임차권 물권화 현상이 있는데 임차권은 채권이라 대항력이 없죠. 근데 물권처럼 대항력이 생길 수 있다를 물권화 현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먼저 양가로 1번에 621조 있습니까? 그럼 임대차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하면 그때부터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대항력이 생긴다고 수없이 했습니다. 다음 622조가 있는데 자 1항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다음 토지죠. 토지에 동을 치세요.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그 다음 무슨 임대차예요?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갑토지를 우리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이거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원칙 대항력 없죠? 없습니다. 등기 안 했잖아요. 했단 말 없죠? 근데 갑이 이제 병에게 토지를 팔아요. 그 병이 등기하면 소유자가 병으로 받겠죠? 그럼 이거 20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 손해는 갑에게 청구하고 우리는 철거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내버려두면 건물이 없어지니까 특별규정을 둬가지고 자 우리 건물에 보존 등기할 수 있죠. 대항력 없다 그죠? 보존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시 건물에 등기하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먼저 등기하고 병인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다면 이게 시간이 빠르죠. 그때는 20년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준 겁니다. 단 법조 밑에 바로 밑에 세 줄 셈이 안 나는데 자 지금 소유권이 매매입니까? 경매로 바뀌었나요? 매매죠. 그러면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이 뭐가 빨랐는가 봐야 돼요. 이게 먼저 빨랐을 때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세 줄처럼 이걸 건물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물권 취득 등기를 먼저 했다. 그래서 병이 먼저 소유권 취득하고 이걸 나중에 갖추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매매는 시간이 빨라야 돼요. 매수인 등기보다 이게 빨랐을 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가 물권 취득 등기를 먼저 했다면 나중에 하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시간순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존속기간이 있는데 잠깐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자, 민법의 가장 기본법 그랬죠?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있는데 일단 최장기 제한 다 없습니다. 다 100년, 200년, 1000년 약정 가능하다. 최단기간은 민법이 없거든요. 주임법이 2년, 상임법이 1년 보장되고 차임을 몇 번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가. 민법은 월세 2달분 이익입니다. 주임법의 규정 없어요. 상임법 없다가 몇 년 전에 3개월 생겼습니다. 그럼 자, 이 특별법에 규정이 없죠.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또 다른 특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법이 보충 적용됩니다. 다시 특별법에 규정 없죠. 그럼 또 다른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 보충 적용돼요. 그래서 주임법도 월세 2달분 밀리면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다. 이제 상가는 3달분입니다. 이처럼 특별법으로 올수록 법조문이 적습니다. 그럼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이 없다면 일반법이 보충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규정 없는 것들은 민법 임대차가 다 보충 적용돼요.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한 규정 없거든요. 필요비, 유익비 규정 없어요. 민법 규정 그대로 다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에 규정이 없다면 일반법이 보충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자, 민법만 따지면 민법은 무조건 약정 유효예요. 1000년 유효, 1개월 유효. 민법은 무조건 약정 유효입니다. 다음 2번 임대차를 갱신할 수 있는데 양가로 1번 임대차를 합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죠? 횟수지 않습니다. 2번은 묵시갱신이 법정갱신인데 639조에 있습니까? 자, 1항 임대차 기간 만료한 후 그럼 기간 끝나면 임차인 나가야 되죠. 근데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안 나가네요. 임대인은 나가라 해야 되죠. 근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임차인도 안 나가 임대인도 내버려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살게 하는 겁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동일한 조건 보증금 월세로 다시 임대차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걸 법정갱신, 묵시갱신. 그러나 당사자 둘 다 635조 규정에서 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해지입니까? 해지 통고입니까? 그러니까 해지는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해지는 잘못했을 때 월세를 안 줬다. 그때 하는 게 해지고 해지 통고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기간 안 정한 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럼 해지 통고는 잘못한 거 아니죠. 그럼 준비할 시간을 줘요. 시간. 근데 해지는 잘못했죠. 그럼 즉시 끝나고 준비할 시간 안 줍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35조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기간 약정 없는 거죠. 635조 1항이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 해지 통고예요.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잘못 없으니까. 그럼 2항에서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다음 각호기간 경감 해지 이렇게 생긴다. 1호 가로쳐 보세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을 가로칩니다. 뭐라고 쓰고 싶어요? 부동산. 1호가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1개월. 2호 동산은 둘 다 5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시험에 나오겠죠? 임대인이냐면 6개월, 임차인 1개월. 임차인에게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게 다 강행 규정이에요. 임차인 몰리한. 그래서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몇 개씩 나와요. 몇 개씩 이제.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출현합니다. 그 다음 임대차 효력에서 1번 임대인은 당연히 월세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다음 임대인 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밑에 반가로 2번 법조문 623조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 줘야 되죠. 인도하고 그다음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럼 7번 보세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내 물건 사용하도록 유지 수선해 줘야 돼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내 물건 사용하도록 임대인이 유지 수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목적물 유지 수선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근데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매우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해야 돼요. 임차인이. 이 형광등 하나 나갔다고 미국에 사는 임대인 오라 그래요? 이 형광등 나갔다고 미국 임대인 오라 그래요? 그럼 아무도 임대 안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매우 사소한 것은 네가 해 그 말입니다. 다음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임대차도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몇 개 있는 겁니다. 이거 임의규정이라 우리끼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차인이 유지수선 해야 돼요. 단 그러더라도 소규모 수선만 임차인이 하고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해야 공평하죠. 즉 주택을 임차하고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한다 약정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이 유지 수선해야 되죠. 근데 오늘같이 비 와서 태풍까지 났는데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전화요. 저 지금 뚜껑 열린 집에 자고 있어요. 그럼 네가 고치면 되겠어요? 그건 임대인이 고쳐준다. 대규모 수선. 자, 그럼 교통용이 잘합니다. 잘 보세요. 원래 누가 유지 수선한다?
임대인 단 사소한 건 임차인. 다음 이거 임의규정이라 반대 약정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부담 가능해요. 단 그러더라도 대규모 수도는 임대인. 이렇게 교통정리 잘합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사소한 것 임차인.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이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네 번째 줄 제일 끝에 단 대규모 수도는 임대인. 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가로서 한번 보호 의무가 있습니까? 자,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호해야 돼요. 밤마다 불침번 쓰고 임차인 10명이면 10집 다 불침번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호 의무 없다고 원칙이에요. 근데 숙박계약은 투숙계약은 숙박업소 정보를 모르죠. 뭐 엘리베이터가 몇 개인지 비싼 거 어딘지 잘 모르죠. 숙박계약은 일종의 일시 사용 임대차거든요. 여기서는 고객들이 정보를 잘 모르니까 이때는 숙박업소가 예외적으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원래 없는데 이처럼 일시 사용이 임대차 있죠? 숙박계약은 예외적으로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오늘같이 비 온 날 딱 좋아요. 오늘 같은 이제 집에 가실 때 모텔 보면 빨간 양탄자 쭉 깔아야지 모텔에. 모텔에 양탄자 깔아야지 비 온 날에. 왜 깔아 있어요? 넘어지지 말라고. 오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지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의무입니다. 그 다음 반가로 4번 방해 제거가 있다. 누가 물건을 불법 점유해요? 불법 점유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쫓아내야겠죠. 아까 유지 수선하니까. 다음 담보 책임도 유상계약이 다 준용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일 끝에 2번 임차인 권리 의무에서 양가로 1번 임차인 권리가 있습니까? 그럼 반가로 1번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죠. 임차권. 넘깁니다. 이제 156부터 중요하죠. 156페이지가 반가로 2번 비용 상환이 있습니까?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3번 부속물 매수가 나오고 한 장 더 넘깁니다. 158페이지 반가로 4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 매수 청구 나오죠. 이 세 가지가 임대차에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박스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박스. 이건 비용 필요비 입기죠. 여기는 매수 청구라 법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럼 이제 비용 상한은 임의규정이에요. 배제 약정 유효, 포기 약정 유효. 이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라 포기 약정 원칙 무효입니다. 다음 이 비용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여기 못합니다. 유치권 X 뭐라 외웠죠? 보건복지부 시에 외웠죠. 이게 지가 지사홍물 매수, 부가 부속 매수, 그리고 여기 매매대금은 다 유치권 X. 여긴 동시행 항변합니다. 유치권 X. 다음 월세 2달 밀리면 쫓겨나요. 월세를 2달 밀려 채무불이행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 들어갔다면 나갈 때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월세 2달 밀려 쫓겨나는데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웠습니다. 뭘 외웠어요? 도둑놈은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다음 딱 이틀 빌렸다. 딱 이틀. 이틀 빌린 주제에 목적물이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도둑놈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그 다음 기간은 여기는 6개월이고 여긴 기간 규정 없어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세 사항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158페이지에서 상단에 비용 상한 청구권 법규정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건 임의규정 그랬죠? 626조 1항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한 때 임대의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하죠. 이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입니까? 임대차 종료시입니까? 임대차 종료시에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가로칩니다. 이 말은 앞에 유익비만 옵니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꼭 드려야 할 돈. 유익비는 돈을 꼭 드릴 필요가 없지만 돈을 드리니까 가치가 증가한 겁니다. 뭐 화장실을 리모델링 했다.
주방을 리모델링했다. 그럼 그 리모델링에서 가액 증가가 현존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을 때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임대인이 상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익비 경우에 법원이 임대인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유예할 수 있다. 그때는 유치권 행사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임의규정이라 비용 상환 청구 폐지 약정 이유입니다. 즉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 약정했다. 이거 다 유예요. 그럼 비용 청구 못하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 못한다고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자 유익비가 나오는 유익비가 아까 뭐라 했죠? 꼭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만 돈을 들여서 가치가 증가한 거. 화장실 리모델링 했다. 주방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럼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겁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주방 리모델링.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말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금을 부분해서 간이은 시점을 경영에 비척신 시설을 불가한 간판. 간판은 건물 객관적 가치 증가한 거 아니죠. 임차인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판 설치비는 원칙적 유익비가 아닙니다. 이건 뜯어야 할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뜯어야 할 원상회복 대상이에요. 임대인에게 청구 못합니다. 단,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필요하다면 팔 수는 있어요. 임차인에게. 다시 들어온 임차인이 필요하다면 임차인에게 팔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에게 청구 못한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간판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식당으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간판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임대인에게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대인에게 간판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이 나오는데, 지금 자 15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유익비 상환 청구에서 기억 니은 했어요. 동그라미 디귿 있습니까? 디귿 보세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중축 동그라미 중축. 그럼 칠판 봅니다. 자, 건물을 중축하면 우리 대법원은 원칙 독립성 없다고 판단해요. 건물을 중축하면 원칙 독립성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부속물이 아닙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거거든요. 독립성 없죠. 이건 애초에 부속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비 유익비 문제입니다. 다시 중축은 독립성 없어요. 그럼 부속물이 아니에요. 유익비 문제입니다. 그럼 유익비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포기 약정 가능하다. 그래서 중축은 유익비 임의 규정으로 해야 돼요. 애초에 부속물 아니다. 그럼 다시 책에서 자 디귿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으로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다시 보세요. 중축은 동의성 없으니까 비용이에요. 그럼 비용은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라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약정이 유효예요. 임의규정이니까 유효. 임의규정 유효. 그 다음 그 약정이 부속물 아니에요. 이거 부속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 아니에요. 강행규정이 많아요. 무효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애초에 부속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비용이고 애초에 부속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속물도 아니고 강행규정 아니고 무효도 아니에요. 그 다음 또한 그 증축 부분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도 없다. 왜 그래요? 포기했으니까 유익비 달라고 할 수도 없다. 포기했으니까. 아까 포기했잖아요.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건 증축은 비용으로 와야 돼요. 애초에 부속물 아니다. 그 말을 엄청 어렵게 쓰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행사기간 6개월 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제 부속물 봅니다. 오른쪽에 법조문 646조 있습니까? 자, 1항은 토지 임차인입니까? 건물 임차인입니까? 건물 임차인. 건물 기타 공작물인데 그냥 줄여서 건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에 편익을 해서 동원을 칩니다. 임대인 동의 동원을 쳐보세요. 임대인 동의 얻어 이 부속한 물건이 있는데 임대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에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항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가의 동그라미, 한 부속물도 똑같이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개 쳤습니까? 그럼 칠판에서 자, 부속물은 독립성 있는 걸 말합니다. 독립성 없으면 부합물이에요. 부속물은 독립성 있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가 되거나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건 독립성 없단 말이라 매수 청구 못합니다. 다음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이죠. 건물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돼요.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돼요. 따라서 오직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만 필요하다. 이거 임차인에게만 필요하고 객관적 편익이 없으니까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속독편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고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된다. 구성 부분 X, 특수 목적 X. 그래서 속독편입니다. 저 속독편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밑에 다 책에 적혀 있어요. 속독편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예를 들면, 질문 하나. 이렇게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다. 그럼 독립성 없죠? 그러니까, 부속물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X. 독립성 없으니까. 속독편 이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갑건물이 있는데, 갑건물을 을과 임대차입니다. 임차인들이 건물을 사용하다가 을돈으로 파란색을 설치했는데, 그럼 이 파란색은 왼쪽 기존 건물과 이게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왼쪽과 독립성 없대요. 그러면 여기에 부합된 거라 갑소유가 됩니다. 여기 부합된 거라 누구 소유? 갑소유. 근데 을돈으로 지었죠. 을돈으로 지었는데 갑소유죠. 저 파란색. 그러면 을은 나갈 때 유익비 청구받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임의규정이라 배지 약정 가능한 거 아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축은 원래 독립성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왼쪽과 독립성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을돈으로 지어서 을소유가 됩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나잖아요. 그럼 을은 원칙 원상회복 해야 돼요. 원칙 뜯어야 돼요. 원상회복. 원칙 뜯어야 됩니다. 근데 법조문에 동그라미 2개 쳤죠. 이제 예외적으로 임대인 갑 동의없고 지었거나 또는 원래 갑소유인데 우리 돈 주고 샀대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다. 이때 한해서 내 건 네가 살 수 있어요. 이때 한해서 내 건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무조건 사야 되고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강행규정이에요. 여기는 임의규정, 여기는 강행규정. 폐지 약정은 원칙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속독편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책은. 자, 이제 넘깁니다. 이제 지상물 매수는, 이거 하나 하면 되겠다. 내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부속물 소유자, 임차인에게 인정되므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지상물 매수입니다. 자, 토지 임대차나 토지 전세권은 법이 없지만 판례가 인정한다 했고, 지상권 셋 다 뭐 빌렸죠? 토지 빌렸죠. 이 사람들은 다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갑소유 토지를 우리 임대차에서 지상에 건물 지으면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합니다. 그럼 을은 원칙 건물 철거해야 돼요.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원칙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하기 아깝죠. 그때 임대차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갑에게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청구권이라 갑이 승낙하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갑이 노 거절하면 그때 내 건물 네가 살 수 있죠. 내 건물 사! 매수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형성권이라 무조건 사야 됩니다.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된다. 이건 형성권이에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 강행규정이라 배지약정, 포기약정은 임차인에게 분리해서 무효라고 다 박스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판례들을 보는 겁니다. 책에 다 있는 것들을. 자, 내 건물 사니까 건물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우리 건물을 병에게 팔면 그때 을은 못하는 겁니다.
내 건물 사니까. 다음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럼 6개월 지나면 끝나거든요. 그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도 꼭 갱신 청구 먼저 해야 할까요? 이때는 할 필요 불요하지 않는다. 그만두자 그랬는데 갱신하실래요? 그게 이상하죠? 이때는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계약갱신 청구 후 했던 안 했던 유무에 불구하고 그게 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겼죠. 그리고 병에게 토지를 팔아서 병이 소유권 등기하면 이게 시간이 빨랐죠? 시간이 빨랐으니까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제3자 병한테 행사할 수 있죠. 대항력이 뭐예요? 대항력?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걸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제3자 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 상대방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 갑이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토지 양수한 제3자 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아까 622조 건물 등기하면 대항력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자, 이 건물을 철거하면 아깝잖아요. 건물이 현존하면 행정적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허가라도 사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객관적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싸게 사면 돼요. 싸게 사면 돼요. 임대인에게 아예 소용이 없다. 그래도 무조건 사야 된다. 철거하면 아까우니까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안 받아도 사야 되고 객관적 가치가 없어도 사야 되고 임대인에게 소용 없어도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된다. 철거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159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니은 이쪽입니다. 자,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제3자 토지인데 우리 갑토지 빌렸죠? 그럼 우리 어디에 건물 지어야 돼요? 갑토지에 건물 지어야 되는데 이 우리 제3자 토지까지 딱 이렇게 건물 지었어요. 이렇게 제3자 토지까지 걸쳐서 이렇게 건물 지었다. 그러면 전부 사라고 매수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정리에 나왔죠?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우리 판례가 좀 황당한 판결을 합니다. 이때 우리 판례 뭐라 하냐면 이게 임차한 토지죠. 임차한 토지에 있는 건물 중에서 이게 구분소유 객체가 가능해야 돼요. 구분소유 객체가 될 때 그때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뭐라고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 허용된다. 따라서 그 건물이 애초에 구분소유 객체가 될 수 없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구분소유 객체가 되면 이것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건물을 뽀갤 수 있는 건 의문입니다. 뽀개고 이것만 철거합니까? 아무튼 의문이에요. 아무튼 우리 판례는 그냥 구분소유 객체가 될 때만 그것 안에서 매수 청구를 했다고 판시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동그라미 디귿이 있는데 지금 책 순서대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이제 많이 안 읽어드린 거 지금. 원래 다른 선생님도 그냥 그렇게 다 하잖아요. 이게. 그죠? 자, 이제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저당권 없는 건물이 있을까요? 거의 다 있겠죠. 저당권이 있어도 내 건물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미 시험에만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거. 그럼 얼마에 살 것인가? 건물 시가가 10억이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4억입니다. 그럼 얼마에 살 것인가? 그럼 매수 가격이 시가 10억일까요? 아니면 10억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6억일까요? 둘이 얼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은행이 채권자죠. 은행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를 갑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저당권자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를 갑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을이 갚아야 돼요. 을이 4억을 갚는 겁니다.
금평은 10억에 사는 거 10억. 그러니까 아니 갑이 10억에 사고 그거에서 얘한테 을이 4억 갚으면 되죠. 채무자 을이니까. 갑이 신용이 안 좋으면 채무자를 갑을 안 바꿔줍니다. 을이 빌렸죠. 을이 4억을 갚는 것이고 갑은 얼마에 산다? 10억에 사는 겁니다. 아까 그 미친놈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 근저당이 설정돼 인정된다.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이때 매수 가격은 시가 상당액 10억을 의미하고 여기 10억에서 채권 최고액이나 피해자본 채무 4억을 공제한 금액 6억 원이 아니다. 6원이 아니라 10억입니다. 그리고 을이 4억을 갚는 거죠. 을이 4억을 갚는다. 갑이 저당채무를 인수했단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매수 청구 효과는 당연히 밑줄처럼 행사 당시 금을 시가로 사겠죠. 다음 동시행관계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동시행관계 다음 주 한다고 제가 안 했어요. 오늘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행관계. 자, 이 책 보세요. 내 건물 사 그럼 매매가 성립되죠. 내 건물 사 그러면 매매가 되죠. 그럼 매매는 동시행해야겠죠. 동시행. 그러면 얘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럼 매도인은 물건 인도할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뭐 줘야 돼요? 돈 줘야겠죠. 그게 서로 동시행이라고 하고 유치권 X. 그러면 돈 줄 의무와 물건 넘긴 게 동시행이죠. 임대인, 매수인이 돈 안 주네요. 임차인, 매도인도 물건 넘길 필요 없죠. 동시에. 단 그러더라도 을은 내 토지 아니죠. 타인 토지죠? 그럼 사용인은 줘야 됩니다. 다시 동시행관계라 임대인이 돈 안 주면 임차인도 건물 안 넘겨요. 그러더라도 을은 내 토지 아니죠. 갑토지 사용하니까 월세는 가볍게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행관계 있더라도 사용인은 줘야 돼요. 서로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차인 의무에서 임차인은 당연히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640조에서 건물기타 공작물 임대차는 임차인 차임의 이익이죠. 두 달분에 달할 때 임대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641조 동전이란 제목이 차임이체지 똑같다. 이건 건물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네요. 토지 임대차도 전조 이익을 준용한다. 결국 건물 임대차도 이익이, 토지 임대차도 이익이. 그러니까 민법은 다 이익이 그랬죠. 이익이. 그 다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 원상회복 해야겠죠. 원상회복.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누구 기책 사유죠? 임대인. 누구 기책 사유? 임대인. 임대인 기책 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변론을 하고 그 말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가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한다. 누가 잘못했죠? 임대인이 잘못했죠. 그럼 임차인이 100억짜리 금을 먹어버립니까? 부담한다. 돌려준다. 다시 임대인이 잘못하면 임차인이 100억짜리 금을 먹어버려요. 돌려줘야 되죠.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대신 돌려줘야 돼요. 원상회복 부담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판례 원문 제가 그대로 쓴 거 판례 원문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가끔 이런 게 있죠. 막 뭐 부담하지 않다고 할 수 이상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임대인이 잘못했으니까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판사는 그 말이 맞다 또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원래를 판시합니다. 임차인이 뭐라 했다고?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을 그대로 써줘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 또는 그것이 아니다. 원래 이래 판시해요. 우리 수험생은 골탕 먹는 게 아니라 주장을 그대로 써주고 그 말이 맞다,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원래 그렇게 판시합니다. 우리를 골탕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담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모 4번에서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나옵니다. 자, 그럼 7번 보세요. 갑소유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을이 1층을 임대차 2년 했습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임차인 식당 하는데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대요. 그럼 실생활에 둘 중에 뭐가 더 많죠? 실생활에? 둘 다 별로 없습니다. 을이 왜 양도나 전대하고 싶어 하죠? 기간을 못 채우니까. 그럼 우리 이런 거 안 하죠? 보통 어떻게 하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하에 사랑방 관권에서 새로운 임차인 구해놓죠. 사랑방 관권 내가 내 돈 내서 임차인 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계약은 합의로 종료시키고 둘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 쓰죠. 우린 다 이렇게 하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된다. 본 적 없으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나마 전대가 가끔 있는데 그래도 별로 없으니까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629조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 양도가 매매하거나 임차물을 전대차지 못한다. 동의 어디란 말이죠. 이 항에서 임차인 전환규정 위반한 때 동의 없는 때 임대인 계약을 해지해요, 해지 통고해요? 잘못했으니까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즉시 쫓겨난다. 즉시. 해지 통고가 아닙니다. 그럼 자, 여기 7번 보세요. 자, 임대인 동의가 있을 때 양도와 전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동의 있을 때 양도, 전대 완전히 다르다. 임대인 동의가 없을 때는 양도, 전대가 똑같습니다. 이 세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동의 있을 때는 양도, 전대 완전히 달라요. 동의 없으면 두 개 똑같습니다. 이걸 반드시 명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 책은 먼저 동의 없는 양도, 전대가 먼저 나와요. 1번 동의 없는 양도, 전대 똑같다. 이거부터 합니다. 동의 없는 거죠. 자,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했죠. 우리 임대인 갑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평에게 무단으로 임차권 양도나 전대합니다. 그럼 자, 양도하면 을을 양도인, 평을 양수인, 전대차하면 을을 전대인, 평을 전차인이라 하죠. 그럼 무단양도 전대는 둘 간에 이거 유효입니다. 둘 간에 유효예요. 아까 전 시간에 타인권리 매매 유효였죠. 타인권리 임대차도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동의 없죠? 둘 간에 유효입니다. 갑에게 안 들키면 돼요? 안 들키면 되죠? 들키면 우리 책임지면 되죠? 둘 간에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을은 평이 사용하도록 평에게 목적물을 이전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을은 갑동의 받아줄 의무를 병에게 부담합니다. 유효니까 병이 사용하도록 다 해줘야 돼요. 유효니까. 갑에게 안 들키면 되거든요. 근데 갑에게 재소 없이 들켰네요. 갑은 임대차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원칙 해지할 수 있죠. 단 예외적으로 무단양도한 을과 병이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같이 운영해요. 그럼 이 경우는 배우자끼리 무단양도 하더라도 임대인을 특별히 배신한 게 아니죠. 이처럼 임대인에 대한 특별한 배신행위가 아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해지권이 제한돼서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원래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했는데 을이 갑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면 둘 간의 유효죠. 그래서 병에게 점유를 넘겨야 된다. 병에게 점유 넘겨야 됩니다. 근데 갑동의 없죠. 갑에게 들키면 갑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하든 말든 갑 맘이죠. 귀찮아서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전히 이거 유효입니까? 여전히 유효니까 을은 월세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럼 갑은 월세 받았죠? 그럼 또다시 병에게 월세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되죠? 한 번 받으면 끝이죠. 또다시 차임 상당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돈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럼 병한테 또 받아요? 그럼 또 하면 또 받네? 또 하면 또 받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의뢰계 받으면 재산상 손해 없으니까 병한테 나가라 할 수 있지만 또다시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4번에 있죠? 지금까지 동의 없는 거였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자, 2번 임대인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가 있습니까? 딸랑 몇 줄이죠? 시험에 딱 나와도 어쩌다 한 번씩 한 지문, 딱 한 지문이에요.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시험에 낼 게 없잖아요. 자, 7번 보세요. 이제 동의 있는 양도인데, 갑과 을이 임대차 있는데, 임차인 이제 동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합니다. 양도가 매매죠. 그러면 돈 받고 판 거죠? 그럼 을을 매도인, 양도인, 병을 매수인, 양수인이랍니다. 그럼 현재 을에게는 임차권이 있어요, 없어요? 을에게 임차권이 있어요, 없어요? 돈 받고 팔았죠. 매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임차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이 나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병이 들어온 겁니다. 병이 을지를 승계하는 겁니다. 병이 승계한다 말은 갑과 을이 맺은 임대차가 갑과 병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 대신 누가 살아요? 병이 사는 거죠. 월세 누가 내요? 을 대신 병. 갑에게 인사도 을 대신 병. 나갈 때 보증금도 을 대신 병이 받고 나가요. 그래서 을은 탈락에 나가고 을지일 병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 바뀐 겁니다. 임차권 양도는 사람이 바뀐 거라 설명할 게 없죠. 사람이 바뀐 거라. 계약 내용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 갑에게 차임을 연체했다. 이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죠. 이건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 내용만 승계되는 거지. 이건 특약이 없는 한 을이 갚아야 되고 병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시험은 용은 이거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낸다면 3번 동의 있는 전대차를 내는 겁니다. 동의 있는. 자, 빨리 해볼게요. 5분만 빨리 할게요. 이제 주임법 좀 해야 되니까. 그래 우리가 마지막 주 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했죠. 이제 갑동이었고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줍니다. 전대란 전대차. 그럼 을을 전대인, 병을 전차인이라죠. 그럼 병이 이제 목적물 직접 좀 할 겁니다. 그럼 을에게는 임차권 남아있어요? 소멸했어요? 남아있죠? 아까 판 거 아니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을 밑에 한 명이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갑 밑에 두 명 있어요. 갑 밑에. 그러니까 전대차가 알게 모르게 임대인에게 살짝 유리해요. 인사도 을한테 받죠. 병한테 받고. 그래서 갑에게 전대가 살짝 유리합니다.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양도보다는 전대가 좀 더 사유 있는 거, 좀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채권이죠. 임대차 채권이죠. 갑과 을이 계약이 있으니까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대차 계약 채권이죠. 채권이라 을과 병만 구속당하고 갑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갑과 병은 아무 계약 관계 없죠. 근데 갑동이하의 갑부동산을 병이 사용합니다. 근데 둘이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에서 둘 간의 관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법에서 전차에는 직접 의무를 부담하라고 써 있어요. 반대해서 가면 갑은 직접 병한테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도 권리 행사할 수 있고 병에게도 갑은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전차인이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전차인은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없고 임차인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둘이는 법에 써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1페이지 중간에 3번 임대인 동의는 전대가 있습니까? 양거를 읽어보세요. 임차인 을과 전차인 관계. 여기는 계약 내용 그대로 따른 데니까 설명할 게 없어서 딱 한 줄.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면 돼요. 다음 양가로 2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여기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면 되죠. 여기서 특별히 설명할 거 없어서 딸랑 두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관계는 전대차 계약에 성립했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다가 전대차했더라도 여전히 유효니까 계약 내용에 따르면 된다. 따라서 임대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권리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전대차했더라도 계약 내용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양가로 3번이 나와요. 양가로 3번은 자, 임대인과 전차인은 아무 계약관계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 630조부터 법에서 둘 간의 관계를 만들어준 거예요. 둘이 아무 계약관계 없죠. 그러니까 법에서 둘 간의 관계를 만들어준 게 630조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법에서 다 만들어져요. 그럼 630조 있습니까? 자, 1항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때 전차인평은 직접 임대인 갑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거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거기까지 봅니다. 그 뒤에 보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의무 부담한다고 법에 써 있습니다. 근데 직접 권리행사한다는 말 없어요.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만 권리행사할 수 있다. 자, 이 항에서 이 항 전환규정 그랬습니까? 전환규정이란 전대차 규정. 전대차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권리행사할 수 있다. 즉 갑이 고맙게도 동의해 줬으니까 전대차 했더라도 여전히 갑은 을에게 임대인으로서 권리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병은 직접 의무 부담하죠. 반대해서 가면 갑은 병에게 직접 권리행사할 수 있다. 너희들 왜 인사하니라고 가서 대가리 때릴 수 있어요. 야, 너 고개 안 숙여? 너도 빨리 숙여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한테 권리행사할 수 있다고 법에 쓰는 겁니다. 네, 넘깁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오면 이제 162페이지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동의해 줬으니까 전차인을 보호해야 돼요. 동의해 줬으니까. 자, 그래서 임대인 동의였고 전대차 했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잘 됐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이것도 끝납니다. 다시 기간이 만료되면 이것도 끝나요. 근데 기간 만료가 아니라 둘이 중도에 이걸 합의로 중도에 종료시켰다. 중도에. 그럼 병 쫓겨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옵니다. 631조 동의 얻어 전대했죠. 그럼 여기 합의로 기간 만료가 아니라 합의로 중도에 계약을 종료한 때 전차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자, 해지 통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되는가? 자, 7번 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에서 임대인 동의 없고 다시 전대차 했죠. 병이 점유하는 거죠. 근데 임대차를 기간 약정하지 않았네요.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럼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 알려야 돼요. 통지해야 됩니다. 우리 기간 안 정해서 해지 통고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럼 병한테 통지했죠. 그럼 병이 통지받고 6개월 후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자, 임대차 계약의 자, 해지 통고 동그라미 이 말이 기간 약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 밑줄, 임대인은 밑줄,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 통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 나가요. 근데 자세히 실감하세요. 동그라미 니은은 이번에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합니다. 차임을 2기 연체했죠. 그럼 갑은 해지합니까? 해지 통고합니까? 잘못했으니까 해지예요. 그때는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병은 즉시 쫓겨난 즉시. 이건 나갈 시간을 준다 그랬죠. 이건 즉시 쫓겨난다. 동그라미 니은. 자, 이익이 차임 연체했죠?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는 즉시 쫓겨나 즉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걸 바꿨네, 이 가로를, 이 밑줄을. 전차인에게 통지하라 그랬죠? 할 필요 없다. 이걸 시험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내용 같이 보시면 돼요. 다음 니은 밑에 동그라미에 3번이 있죠? 좀 자리가 안 좋은데 3번이 있습니다. 자, 3번에 이제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했죠.
그럼 전차인병 임대인에게 목적물 직접 반환할 수 있죠. 그럼 전대인 의뢰에게 반환할 필요 없겠죠? 당연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이 있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5번을 좀 바꿔주세요. 3, 4, 5, 5입니다. 5. 3, 4, 5. 그럼 5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동그라미 4번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4번이 시험에 나오는지? 5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4번은 가끔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밑줄이 있으니까. 5번은 밑줄이 없죠? 그래서 자, 4번입니다. 4번. 이제 독법한 건물이죠? 건물 전차인은 그 사용 편육에서 누구 동의? 이걸 임차인으로 시험 바꿔냅니다. 임대인 동의예요. 임대인 동의어도 부수거한 물건이 있는데 전대세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줄로 누구한테 매수했다? 임대인한테 매수했다. 이걸 임차인으로 바꾸면 틀린다. 어차피 갑에게 청구하니까 갑동이란 말이죠. 5번에 이제 적법한 토지 전차인은 임대차와 전대차가 끝나잖아요. 그럼 여긴 토지 전차인이라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쪽은 건물 전차인이라 임대인 동의가 얻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했을 때 여기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전차인은 부속물, 토지 전차인은 지상물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고 주임법을 좀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